흑암의 빗줄기 27장 볼까요? 요약된 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가 써놨으니까 옆에 놓고 보면서 참고하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비온, 여기서 비온이 말하는 것은 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되기. 그게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공감이라든가 공명이라든가 뭐 수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내가 돼버린다는 거죠. 주체와 객체가 합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동일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그러나 합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쩌면 그 두 사람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한 몸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경험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되기가 왜 to be가 아니거든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주로 되기는 to be 그러거든요. 뭐뭐가 되다. 내가 뭐 학생이 되다. 뭐 선생님이 되다. 그것은 어떤 고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되기는. 근데 be는 becoming, become을 써요. to be를 쓰질 않아요. 늘 되기라 할 때 become, becoming 움직이는 거예요. 즉 그것은 변화를 전제합니다. 그 안에 진화를 전제해요. 항상. 그 하나의 고정적인 선에서 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변화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프로세스 디알라지하고 프로세스 필라소피 과정 철학하고도 많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분석가가 피분석가가 되기, 대상과의 합일이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비오는 되다, become 이라는 동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 두 용법은 모두 어디에서 왔다고요? 플라톤에게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첫 번째 용법은 진화하다라는 이제 그 동의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become.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것은 항상 되고 있다. 두 번째 용법은 임상적인 것으로 분석가는 피분석자가 돼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우리는 분석가로서 피분석자가 의식적 및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정서적 경험을 소화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해야 된다. 정서적으로 소화해야 된다. 항상 정서와 관계가 있어. 늘 담기기 뭐 그리고 무슨 뭐 알파 베타가 알파에서 꿈 다 정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혼의 핵심은 정서예요. 그리고 그 정서는 진실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비혼의 언어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정서가. 그리고 정서적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이제 상당히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462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 몇째줄 보면 기억은 그 말이죠. 기억과 욕망과 이해와 편견을 버리라고 그러죠. 그죠?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억과 욕망과 이해와 편견을 왜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이것도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정서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서적인 면에서 한번 풀어보죠. 뭔 뜻일까요? 기억과 이해와 욕망과 편견은 정서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기억을 할 때 그때의 정서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의 정서는 없어져 버리고 감각만 남아버리거든요.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정서가 배제된 그 이제 환상만 남는 거죠. 내가 이해도 그렇고 편견도 그래요. 편견이 있다 그러면 왜 내가 이런 편견이 있을까? 그 진짜 의미가 뭘까를 들어가려면 정서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배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욕망과 이해와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정서가 배제된 상태로 우리 속에 기억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만 새로운 정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진실이 한때 머물렀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지금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진실을 제외한, 정서를 제외한 하나의 이제 그 당시 경험한 감각적인 것만 놔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지각하기 위해서 나는 대상과의 끊임없는 유동적인 리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리듬 안에서 나는 그 대상이 돼야 된다. 그 리듬, 함께 흘러가는 그 리듬 안에서 이제 대상과 합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8장, 제 28장에 보면은 이제 PSD, PS가 뭐죠? 편집 분열 자리고 D는 우울 자리죠. 멜라니 클라인은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 발전한다고 봤죠. 그죠? 근데 비오는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가 늘 순환적이다. 왔다 갔다 한다. 일생 동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싫으면 맨날 계속 싫잖아. 응? 좋은 거 좋고 싫은 거 싫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확실히 구별해야 편하고 그죠? 응. 죽일 놈이냐 살릴 놈이냐 확실히 구별해야 편하고 이게 다 분열 자리거든요. 근데 이놈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응? 그 동시에 내가 그래야 된다니까 괴롭죠. 응? 결단하기도 괴롭고 너무 힘들죠. 응? 그래서 우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PSD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읽어보면 PSD 공식은 클라인 합파의 사고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차적인 순환적인 걸로 바꿨죠. 비온이 이것을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클라인 학파들이 편집 분열적 자리를 병리적인 것으로 봤죠. 편집 분열, 원래는 편집 자리와 분열 자리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것을 두 개를 합쳐서 편집 분열 자리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쁜 거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성숙 단계로 가는 게 우울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오는 그들 모두를 양한적 시각의 정점에서 이 양한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측면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양한적 시각의 정점에서 즉 변증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D, 우울 자리가 편집 분열 자리에 대해 중재 기능을 행사하듯이 PS는 D에 대해 중재 기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D가 있을 때 결국은 PSD가 작용하고 또 PSD가 있을 때 D가 작용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어쩌면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서로 보게 하는 그런 면으로 볼 수 있겠죠. 자아와 그림자하고의 관계와도 같다. 어쩌면 PSD는. 그래서 466쪽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밑에서 한 6째 줄, 7째 줄 보면은 본질적으로 PSD는 경험에서 배우기, 즉 베타 요소, 즉 정신화되지 않는 감각 인상들 상태 안에 있는 정서인 O가 정신적 소화가 가능하고 마음의 나머지 부분에 분배될 수 있는 알파 요소로 변형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기법이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PS는 베타 상태죠. 베타 요소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알파 기능이 작용하면은 이제 D로 바뀌는 알파 요소로 되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타 요소는 뭐냐? O가 정신적으로 소화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즉, 어쩌면 이 베타 요소는 소화되지 않는 O, 그리고 아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O,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타 요소는. 내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베타 요소는 O의 부분인데, O의 전조이기도 하고, O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베타 요소는 이제 아직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O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아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O 부분. 그리고 또 그것은 아직 소화되지 않은 O. 즉, O는 진실인 거죠, 진실. 소화되지 않는 진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베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럽고 싫고 나한테 자극을 줄수록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자극을 주지 않아요. 관계가 없으면, 나랑 관계가 없으면 기분도 안 나빠요. 그렇죠? 기분 안 나빠요. 뭐 옆에서 욕하고 난리를 쳐도요, 태어내요 나는. 근데
텔레비전에서 막 뭐 할 때 내가 열받으면 나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에서 뭐 막 싸움하고 심각한 무슨 뭐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나하고 별 관계 없으면 뭐 뻔히 쳐다보죠. 그냥 감각자래요, 그거는. 근데 이제 나의 정서를 터치할 때는 이제 하나의 그것이 굉장히 아픈 것으로 다가오죠.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베타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장에 보시면 그 링크가 작용하는 법을 설명을 해요. L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자기와 대상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H는 증오의 감정. 그리고 K는 뭐죠? 알아감. 일종의 알아감이에요. 알아감, knowing. 알아감의 과정인데 그 알아감은 뭘 알아간다고 했어요? 진실. 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니까 무슨 뭐 상대방의 정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정신증 환자 내지는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료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가장 난해하고 아픈 척해야 뭐 도와줄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아픈 척 하질 않아요. 돌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계속 와가지고 상담 무용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내 꼭대기에 서서 이제 막 가르치려고 들고 내가 숙제 내주기 전에 지가 먼저 숙제를 내주고 그럼 이거 읽어와라 뭐 이 뭐 비디오를 보고 와라 뭐 이런 정서가 죽어버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는 죽은 정서를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저항과 이 저항이 만만치 않죠. 굉장히 심해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면 저항이 덜해요. 그나마. 근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굉장한 저항이 들어와요. 정서적인 말만 하고 근처만 가도. 그나마 중학교 때는 희망이 있죠. 이제 저항이 덜하니까. 그래서 너 즐겁냐, 슬프냐, 뭐 그림책 보여주고, 이건 슬픈 표정,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서가 살아나는, 소위 말하면 정서 포커싱, 이모션 포커싱이죠. 근데 보통 정서 치료하고는 다르겠지만, 시중에서 나오는 정서 치료하고 다르겠지만, 내가 하는 정서 살려내기는 뭐냐면, 소위 어떤 감각 자료를, 베타 자료를 알파 자료로 바꾸는 겁니다. 정서 자료로. 정신증적인 환자는 죽어버린 정서를 살려내는 게 치료고요. 신경증적인 환자는 거짓 정서를 진실한 정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경증 환자는 거짓 정서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증 환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보여요. 다 거짓 정서예요. 내가 말한 거짓 정서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공포가 거짓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할 수 있는데 내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한다는 의미에서 거짓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느냐? 진실을 외면할 때 병들어요. 결국은 병들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비유는 자기와 대상 그리고 대상들 사이의 정서적인 연결들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표기들과 요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L, H 그리고 K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정신분석적인 요소들을 구성합니다. 그럼 밑에 보면 X, K, Y는 뭐죠? X가 Y를 알아간다. 그 말이죠. 정서적으로 알아간다는 겁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거죠. 진실을. 어쩌면은 X가 Y와 더불어서 그 O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또 소망이겠죠. 그죠? 진실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소망이겠죠. 그래야 내담자를 아니까. 누군가를 그것 또는 그녀를 우리가 사랑하거나 증오한다는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정서가 배제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470쪽에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어는 LHK를 열정과 연결시키죠. 열정, 패션. 패션은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또 순환이라는 말도 있죠. 어쩌면은 그 열정 속에는 고난과 순환과 좌절이 있어야 그 열정이 나오는 거죠. 열정 또는 열정의 결핍이라는 용어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L이나 H나 K에서 파생된 구성 요소다. 나는 이 용어를 폭력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는 강렬함과 따스함을 지닌 정서경험이다. 열정은 뭐냐? 폭력적이거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응? 강렬하고 강렬하지만 따뜻한 거. 그죠?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가들의 열정이야, 사실은. 굉장히 강렬해요. 아주 강렬한데 따뜻하죠. 응? 그 정말 그 분석가들 그리고 정말 그 상담사들의 그 자세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강렬해요. 이미지는 강렬하지만은 따뜻하죠. 따뜻한.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다음 페이지 471쪽 밑에서 6쪽을 보면 나는 L이나 H 없이는 K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K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중요하는 마음이 있어야 R에 도달하니까. 그죠? 단지 그것들의 부재를 핑계로 삼는 시도들만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L이나 H가 있어야만 R에 도달한다. 그 다음 페이지 마이너스 L, 마이너스 H,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은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H는 중요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고 마이너스 K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 왜? 고통스러우니까. 알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제일 나아요. 가능한 한 진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겠죠. 그죠? 절대 여러분은 진실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래서 밑에서 5째 줄 보면은 마이너스 K, 즉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성장을 멸절시키려고 추구하는 죽은 본능의 비적응적 작용이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은 뭐죠? 생명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맨 마지막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 나는 늘 주목해요. 맨 마지막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건 난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 웃어요. 아, 무슨 생명이 진리냐. 마치 생명이 거창한지 알아. 뭔가 거창하고 철학적이고 아니면 뭔가 우리가 가야 될 뭐 목표 같고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늘 생명이 진리다. 늘 그렇게 얘기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어. 생명이 진리인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붙잡는 거죠. 어찌 보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응? 그러면 거짓을 붙잡고도 살아남으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거짓을 붙잡으면 죽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살아남을지는 모르지만 죽게 됐어요. 우리는. 왜? 여기 저 그로스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실 본능이 있잖아요. 진실을 추구하는 본능은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해석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진실을 싫어해. 무서워. 그리고 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우리는. 근데 왜 그러면 진실을 추구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왜? 진실만이 살리니까. 진실만이 살려요. 여러분들 그 상담하고 환자들 보면 결국은 살리는 건 진실이에요. 그 상담자의 진실에서 치료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선 좀 나아지고 우선 치료된 것 같고 사회 적응 잘한다고 해서 변화된 거 아니거든. 그
그 분석가, 상담사로부터 전수받아야 될 거는 진실이란 말이지, 진실. 그 진실은 살리는 진실, 그 생명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테크닉이 아니야. 정신분석도 아니야. 이론도 아니야.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K는 칼럼 2, 싸이, 푸시라고 하죠. 그 싸이 두 번째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우리 좌표의 가로열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정의적 가설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싸이라고 그랬잖아요. 푸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표기, 노테이션. 네 번째는 주의, attention. 다섯 번째는 관심을 갖는 inquiry. 응? 그러니까 관심, 흥미. 응?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게? 뭐라고 될까? 탐구. 맞아. 탐구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으로 돼 있죠. 그럴 때 그 두 번째 것은 마이너스 K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진실을 외면하는 건데, 그것은 어떨 때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냐, 어떻게 함으로써 외면하냐, 빨리 정의를 내려버려요. 처음에 내린 정의적 가설은 가설인 채로 남겨두니까 여지를 두는 건데, 두 번째는 그 여지 두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ADHD니, 센 사람 잡아요, ADHD가. 또 뭐 아스퍼거 증후군이니. 그래서 걔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지를 딱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스퍼거 증후군은 내가 뭐 이런 반응을 이러지. 그래서 뇌를 찍어봐, 백날 찍어봐라. 우리가 그 환자를 정의 내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 그 환자에 대해서 한번 병명을 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우리는 끝까지 몰라야 돼. 그래서요, 474쪽에 보시면은, 밑에서 셋째 줄, 마이너스 K가 대상들과의 연결에 대한 위조를 나타냅니다. 위조. 상대방을 정의해서 다르게 평가해 버리는 거죠. 진실을 알려고 하잖아. 상대방을 알려고 하자. 위조, 변조시켜 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L은 뭐죠?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요. 다른 감정들 중에서 거짓되고 허세를 부리는 자기애적 사랑을 암시해. 다시 말하면 자기만 사랑하고 아무도 사랑한 마음이 없어. 그리고 마이너스 H는 차라리 미워하는 게 좋은데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려. 무관심이죠. 관심거. 왜 비온이 마이너스 K를 얘기했고 마이너스 L을 얘기했고 마이너스 H를 얘기했을까? 정말 대단해요. 비온은. 우리는 사랑과 미움만 알지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그 정신적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엄청나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정서를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정서를 죽여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죽인다는 뜻이고 그것은 진실을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진실이잖아요. 증오하는 것도 진실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을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정서 능력을 아예 박탈시켜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은 대단히 치료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뭐가 신경 쓰냐 이거. 아니 뭐 왜 미워합니까? 이게 그런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분열 환자 중에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포가 있으면 치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세상이 다 그렇죠. 미워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또. 뭐 그렇죠. 해탈한 사람처럼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친구들은 일단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네가 나를 치료해? 택도음질 하지 마라. 지루하게 하고 지치게 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듭니다.